왜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예. 네, 국소주의가 잘못되면 쾌락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을 해봤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예 중에 산에 올라가서 좋은 바람을 쐬는 게 인생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는데요. 예. 그 바람을 막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야겠지요. 올라가는 과정은 분명히 즐겁지만은 않을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지 땅에서 느낄 수 없는 산 정상에서의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결론적으로는 견딜 수 있는 시련은 인간을 강하게 하고요. 예. 인간이 강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또 다른 생각. 예. 주관적인 만족감 혹은 즐거움은 산에 올라가는 것 같이 일정의 시련을 동반해야만 얻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요즘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인터넷 네티즌들의 연예인들을 욕한다든지 나는 삶을 기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 예. 과학하고 또 매도하면서 얻는 즐거움도 있을 거고, 예. 남을 괴롭히면서까지 얻는 즐거움 또는 자신을 확대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있겠죠. 예. 예를 들어 소파에 앉아서 같이 뜯어먹으면서 TV 보고, 예. 그것은 1차적인 즐거움인데 예. 사실 그것을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게 수호주의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소파에 누워서 포카치 먹는 게 1차적인 즐거움인데, 그러니까 국소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그래, 소파에 누워서 포카치 먹고 텔레비전만 본다, 꼭 그거를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그렇게만 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누릴 수 있는 주관적인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의해서 희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소주의의 관점에서도 소파에서 포카치만 먹고 동생이 그러고 있으면은 야, 너 좀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국소주의자들도. 그러니까 그럼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보죠.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들었던 사례인데요. 어떤 한 사업가가 있어서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좋은 친구들도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 자식들도 자신을 존경을 해왔고 사업도 잘 됐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그리고 참 잘 살았다. 그리고 스스로도 만족했고 또 즐거운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죽었는데, 알고 봤더니 아내는 바람 피우고 있었고, 자식들은 그 아버지한테 돈 받으려고 앞에서만 하고, 친구들도 친구인 것처럼 했지만 뒤에서는 비방을 하고 있었고 등등, 그렇게 드러났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첫 번째 경우는 정말 실제로 자식들도 공경을 하고 친구들도 자기를 아껴주고 등등이 실제로 그랬었고, 두 번째 경우에는 그 사람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바는 동등한데 사실 알고 봤더니 친구들은 비방하고 뒤에서 비방하고 있었고, 그 자식들도 아버지를 존경하지 실제로는 존경하고 있지 않았고, 그 두 경우를 놓고 볼 때 만약 국소주의가 맞다면은 그 두 경우에 있어서 동일하게 살만한 인생을 산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인생의 가치는 동등한 것이 되겠죠, 만약 국소주의가 옳다면.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인생이 동일한 정도로 살만한 것이었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실제로 느끼는 게 그랬다면은 동등한 거다. 동등한 방식으로 살만한 인생을 산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군요. 예, 그럼 다른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 만족 기계라고 하는 것이 공학이 엄청 발달을 해서 그래서 그 기계에 들어가면 옵션이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종류의 인생을 살 수가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물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노벨상도 받고 등등의 것들을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냥 누워있기만 한 거지 실제로는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그 기계에 들어갔다는 사실도 망각하고서 정말 자기가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주관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런 기계를 만족 기계라고 부르도록 하면 만족 기계에 들어가겠어요? 만약 국수주의가 맞다면 만족 기계에 들어갈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그게 살만한 인생일 테니까. 만약 거기 안 들어가고 살 경우에 내 인생 볼 때 뭐 그닥 로또 당첨되지 않는다면 별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만족 기계에 들어갈 것인가? 어떠세요? 들어갈 거라고 들어가실 분, 예, 안 들어가실 분. 이건 좀 더 많네요. 이견은. 좋아요. 그러면은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 만족 기계에 들어가면은 그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주관적인 즐거움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누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것 같은 이유는 뭐가 그러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뭐가 빠져 있는 것처럼, 예. 간단하게 말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서 그런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대리만족. 예. 예, 다른 분, 예. 아까 전에 그 기계에 대해서 전제를 하셨던 게 기계에 들어가서 사실 자체를 망각하게 된다면 예. 그 기계에서 어떤 행복들이 사실처럼 느껴지겠고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지금 저희 자체도 이게 좀 현실이 아니었습니까? 예. 예. 이 삶이 물론 우리가 지금 사실 기계에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 삶이 이게 기계의 매트릭스 안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실제로 삶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사실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실제 우리 삶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기계에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그걸 지금 따져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에서 중요한 이슈예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예, 근데 오늘 지금 여기서 따져보고자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슈예요. 또 아까 예. 들어가기 전에는 들어가고 나서는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이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가치가 자기가 생각할 때 평가가 굳이 절하된다고 느끼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대충 답변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
간단히 말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단히 말해서 진짜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그 인생을 살만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그것이 내 삶이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기계에 의존하고 맡겨버리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요소를 빼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물론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그러한 만족감이나 즐거움이 실제 예를 들어서 우정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만족감이나 즐거움은 굉장히 고상한 즐거움이겠죠. 근데 그러한 즐거움이 실제 성립하는 우정의 바탕을 둘 때에 진정으로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주관적인 만족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제 것에 기반하고 있는가 그것도 중요한 요소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례로 돌아간다면은 그 두 번째 경우에 친구는 사실 속이고 그런 것들에서 만족감에 있어서는 동등할지 몰라도 그 만족감이 실제에 기반하고 있는 우정이라던가 사랑이라던가 그런 것에 기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객관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 내 인생이 더 가치 있고 또 더 살만한 어떤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맞다면 그러면 국수주의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주관적인 만족감이나 즐거움이 한 가지 우리 인생을 살만한 것이게끔 하는 한 가지 요소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이 유일한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도구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분했죠. 우정과 관련해서도 흔히들 친구들 잘 사귀라, 친구들 사귀어두면은 나중에 도움이 다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듣죠. 근데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친구이고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 추구할 만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어서 친구를 사귀는 거고 그리고 내 친구니까 다른 친구가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서로 즐거움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지 내가 그 친구를 통해서 어떤 도움을 얻기 위해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그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친구를 제대로 사귀는 게 아니거나 혹은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정을 통해서 얻는 중요한 내재적인 가치를 얻지 못하고 그거는 우리가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국수주의가 틀렸다면 그리고 어떤 대상은 분명히 도구적인 가치를 가져서 우리의 만족감을 주는 도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떠한 거는 그 자체로 그 대상 자체가 어떤 종류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어떤 종류의 도구적인 효용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도 우리가 그것 자체로서 추구할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일 수도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공학 공부를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가치를 가진다라고 할 때 물론 이제 돈도 주고 돈도 얻게 해주고 다른 것을 내가 얻고 싶은 거를 만들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적인 효용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모르고 있던 상황에서 알매 상태로 이해하는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황이 이렇다면 철학도 마찬가지로 철학이 가지고 있는 도구적인 효용도 있겠지만 철학적으로 사유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래서 철학의 내재적 가치나 공학의 내재적 가치나 그건 학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가치라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고 도구적 가치와 관련해서는 철학과 공학이 물론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